튜닝을 해야 됐잖아요. 튜닝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느끼라고 숙제를 낸 거니까.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튜닝이 어려운 거고 그 튜닝을 어떻게 할까가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사용한 이론 지식을 써보는 것도 좋을 거고 기본적으로 PID 튜닝을 했을 때 사용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P랑 I랑 게이트, 게인이 뭔지 리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프리퀀시 도메인의 측면에서 PD는 마그니튜드가 고대 플러스 그리면 PD 컨트롤러는 얘를 이렇게 해서 쭉 올려주는 거죠. 제로만 있으니까. PD 컨트롤러가 KP 플러스 KDS니까 S가 KP분의 KD일 때, 아니 KD분의 KP일 때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제로가 올라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냥 컨트롤러만 따지면. 근데 리드 컨트롤러는 이게 K에다가 S 플러스 제로에 S 플러스 P에 S 플러스 제로라고 하면은 P가 있고 제로가 있는데 제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P가 나와서 얘를 이렇게 꺾어준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P가 계속 우측으로 간다 라고 하면 PD 컨트롤러랑 똑같아져요. 그런 측면에서 리드 컨트롤러가 무조건 PD 컨트롤러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파라미터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튜닝은 어려워지지만 어쨌든 뭐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숙제에서는 위의 개인을 이게 높였다가 다시 꺾어주는 이 점이 결국 여기에서의 루프 쉐이핑을 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벽 있고 어느 정도 벽보다 낮춰야 되는데 얘를 높여버리잖아요. PD 컨트롤러는. 이를 낮춰야 하는 큰 이유가 노이즈 리젝션이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노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PD 컨트롤러나 뭐 리드 컨트롤러는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 컨트롤러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말고사 문제는 지금 거의 다 냈는데 자동 제어는 중간고사 전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거는 PID만 보면 될 것 같아요. PID에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PID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까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나이키스트 플랫이랑 보드 플랫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이키스트 플랫, 보드 플랫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막상 문들고 나서 제가 다시 풀어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이제까지 다룬 내용에 대해서 그 뭔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렉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물론 이번에도 무제한이지만 생각컨대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가 저번보다는 쉽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드 플랫 나이키 스탑 그리는 거를 알면은 웬만해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프리커시 도메인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문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에는 그 헷갈리는 부분들을 다시 좀 복습도 하고 새로운 내용도 좀 추가를 하고 하면서 약간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낸 걸로는 트루앤플스는 10개밖에 안 냈고 하나당 2점으로 치면은 20점 정도인 것 같은데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PID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만 잘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집중을 하면은 한 두세 문제는
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보면서 좀 나이키스트 플랫이나 보드 플랫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나이, 녹화 잘 되고 있죠? 아,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 음, 음, 음. 어쨌든 오늘 수업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고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좀 최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하려고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제까지는 뭔가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고 그걸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따다다다닥 나간 경향이 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하고 못 다 한 내용은 그래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못한 내용이 많으면 그럼 녹화해서 올리고 그것을 수업 대체를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그럼 수업 대체 하나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마지막 수업하고 수업 대체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보는 걸로 특강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해봅시다. 자, 우리가 나이키스트 클래스를 그릴 때 처음에 시스템이 폴이 엑시스에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J, 마이너스 무한대 J부터 무한대 J까지 그리고 여기서 무한대 플러스로 이유는 RHP를 모두를 커버하는 커브를 그렸죠. 그럼 포시스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뭐를 의미하냐? 여기 안에 있는 NG와 넘버 오브 제로와 넘버 오브 4를 세죠. 여기에 넘버 오브 폴스 앤 제로스 인stead of curve가 NZNP라고 했을 때 얘를 나이키스트 플러스로 그리는 것은 트랜스퍼, 루프 트랜스퍼 펑션, 오플 루프 트랜스퍼 펑션 L로 변해서 뭔가 나이키스트 플러스 그려집니다. 얘는 대칭형. 지금 대칭이 아닌 것처럼 그려졌지만 대칭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나이키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몇 번 감싸는지를 세요. 그래서 여기에 NZNP가 NZ는 원래 의식은 NCW가 NP-NZ였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것은 NZ는 NP 플러스 NCW인데 여기가 NCCW인가? 네, 원래 이 식이 이렇게 됐었죠.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통 따지는 것은 NZ는 NP 플러스 NCW입니다. NZ를 따지는 이유가 이따가 조금 더 지금 하게. 보통
LS가 있으면은 우리는 센서티비티의 스테빌리티를 따지는데 센서티비티의 스테빌리티가 결국 피드백 시스템 전체의 스테빌리티랑 똑같은 거예요. 센서티비티는 1 플러스 LS분의 1이고 얘의 RH 폴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은 1 플러스 LS는 0을 만족하는 이거의 제로를 얘의 RHP 폴은 얘의 RHP 제로랑 똑같으니까 결국 얘의 RHP 제로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고 거기에서 이 NZ RHP에 있는 제로를 세는데 그걸 NP와 NCW를 이용해서 세겠다가 나이키스트를 이용한 스테빌리티의 근간이에요. 했을 때 얘 제로 LS가 S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해지면은 우리는 센서티비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센서티비티가 뭐 사실 1 플러스 LS분의 1이니까 플러스 SS 플러스 1분의 1분의 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 제곱 플러스 X. 그럼 얘를 솔루션을 그래가지고 얘의 폴이 센서티비티의 분모에 해당하는 이 S의 위치가 RHP에 있으면 언스테이블, RHP에 없으면 스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나이키스트 클래스로도 구할 수가 있죠. 복수 표면에서 이 LS의 폴은 결국 LS만 봤을 때 얘는 0과 마이너스 1의 폴이 있으니까 커브를 그릴 때 애초에 이 0을 포함하지 않게 커브를 그려서 살짝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서 이렇게 커브를 그렸습니다. 이 커브 안에는 이 LS의 포이나 제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얘를 나이스 커브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고 다시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일단 S가 무한대 J로 간다고 합시다. 플러스 무한 J. 그럼 L 무한 J는 크기가 여기다가 무한 넣으면은 무한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무한 J가 되는 거고 S에다가 0에서 0보다 살짝 큰 0 플러스 J로 간다고. 그럼 L 뭐 절대값이랑 각도를 다 구해도 되는데 L 0 플러스 J는 0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0 더하기 1은 사실상 1인 거고 0분의 1 하면은 무한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보면은 결국 이게 오메가 J잖아요. 리미트 오메가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했을 때 오메가 J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자세히 보면 리미트 오메가가 0 플러스로 갈 때 오메가 J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그럼 분모에 j가 있으니까 좀 성가시죠? 사실 a 플러스 bj분의 1의 크기는 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얘를 a-bj, a-bj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bj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의 제곱의 루트를 해주면 크기가 구해지는 건데 크기는 사실 a 플러스 bj의 크기는 a 플러스 bj의 크기 분의 1 크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a, b, c의 크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성립을 하나요? 할 것 같아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냥 그 분자 자체, 분모 자체만의 크기를 계산해도 되니까 크기 자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1. 뭐 크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을 편리하라고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얘를 오메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여기서 사실 오메가 자체가 0으로 가는 순간 아 이게 무한분의 1인데 뭐 어디로 가냐 이것을 따질 수가 있지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보다 더 작으니까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얘가 어디 J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되는데 일, 일단은 그거를 봅시다. 한번 오메가 J 플 마이너스 오메가 J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메가 사승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J니까 오메가로 다 나눠주면 오메가 3승 플러스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J가 되죠. 이걸 다시 써주면 오메가 30 플러스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로 합시다. 오메가 4승 플러스 오메가 3승 플러스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1 J. 얘는 하나 더 나눠줄 수가 있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3승 플러스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1j. 이때 오메가가 0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는 0이 되는 거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메가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무한으로 가죠. 무한분의 0으로 가죠. 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 j가 이랬을 때 허수축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실수축은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점점 수렴을 하면서 쭉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여기 허수축에서는 마이너스 무한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라고 나이크시 플랫을 그리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얘는 여기를 180도로 들어가는데 2차니까 베이스 보데 플랫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무한으로 갔을 때 180, 마이너스 180도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로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1을 절대로 감쌀 수가 없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L 0 플러스 J이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L 0 플러스 J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서의 나이키스트 플랫을 통해서 그려보니까 NCW 마이너스 2를 감싸냐? 안 감쌉니다. 처음에 그렸을 때 여기 컬브 안에 LS에 폴이나 뭐 제로가 있는데 애초에 폴이 있었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NZ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한다는 게 여기에 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감싸 봅시다. 컬브를. 그럼 얘는 이미 폴을 하나 컬브를 포함하고 있죠. 이랬을 때 나이키스 컬브를 그리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오른쪽으로 감싸게 되는 이유가 여기 점이니까 L의 0 플러스 여기에서는 J가 안 보는 여기가 L의 0 마이너스 J 그러니까 L의 0 플러스 J 0 그냥 0인데 L의 0 플러스를 구하면은 0 플러스로 가면 0분의 1이니까 그냥 플러스 무한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무한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고 얘는 나이키 스플라 똑같이 그려지는데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그려줬다가 여기에서만 차이가 0 마이너스니까 L의 0 마이너스를 구하면 S 플러스 1분의 1에서 S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S 플러스 1분의 1은 얘가 살짝 0보다 작은 마이너스고 얘는 1에다가 0 더해주면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이어서 얘는 이렇게 지나요. 여기 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감싸죠. nz는 nt 플러스 ncw인데 애초에 커브를 그릴 때 여기가 폴을 하나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np가 1이고 근데 클락와이즈로 감싸는 거의 숫자를 카운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감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 0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얘는 스테이블하다는 결론을 줘요. 얘도 스테이블하다는 결론. 스테빌리티를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진짜 똑같은 결론을 주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나이키스트를 안 쓰더라도 코시스 프린시플 아규먼트는 어떠한 형태의 클로즈드 앤 심플 컬브만 그리면 거기 안에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뭐 RHP의 폴제로로 결국 카운트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나이키스트 컬브 그릴 때 이게 뭐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결국 다 오메가 J를 넣어보면서 직접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값에 익숙해져야 되고 모델 플러스를 통해서 나이키스트 컬브를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개인 말진과 페이스 말진이 조금 헷갈리는 게 많아서
내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개인 말진. 페이스 말진이? 개인 말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트 모델이 GS라고 했을 때, 실제의 모델은 GGS. 어떤 상수와 곱해진 형태로 모델 자체가, 플랜트 모델이 약간의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페이스 말진은 페이스 딜레이가 약간 들어왔을 때,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페이스가 약간 딜레이가 들어와서 약간 늦게 들어왔을 때도 플랜트 그럼 작동하는 게 바뀌는데,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반응이 바뀌고 거기에서 스테빌리티가 바뀌느냐를 따지는 게 이 말진이었어요. 여기에서 베리어블은 G와 세타예요. G와 세타에 따라서 플랜트 모델이 계속 바뀌죠. G와 세타에 따라서 이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정했다가 불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졌다가 안정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G 세타가 결국 변하는 값이잖아요. G 세타가 어느 정도부터는 갑자기 G 세타가 변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부터는 얘가 안정해지고 어느 정도부터는 안 안정해지는데 우리가 결국 따지고 있는 거는 클로즈드 룹 시스템의 폴이에요. 센서티비티의 폴이라고 합시다. 클로즈 룹 시스템의 뭐 전체적인 안정성이니까 센서티비티의 폴에 위치를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그려봤어요. 이 센서티비티의 폴의 위치가 G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뭐 어떤 한 예시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막 변화를 할 텐데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언스테이블 하다가 스테이블 하거나 뭐 스테이블 하다가 언스테이블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얘가 딱 이미지너리 엑시스를 지나는 기준으로 그 스테빌리티가 바뀌죠. 그럼 센서티비티가 1 플러스 LS분의 1인데 이게 우리가 플랜트가 바뀌니까 이 베리어블에 따라서 1 플러스 GLS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페이스 딜레이가 있으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LS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G나 이 마이너스 J 세타가 붙은 상황에서 이 G의 변화나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폴이 막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미지는 엑시스를 지나게 된다 라고 하면 그때 스테빌리티가 바뀌는 건데 그때는 정확하게 S가 이미지는 엑시스를 지나니까 J 오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메가는 어떤 하나의 결국 변수일 뿐이니까 S는 이 식을 풀면은 나오는 폴이 S는 A 플러스 B 대일 텐데 이미지는 엑시스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미지너리니까 얘가 A가 날아가서 그냥 B 대인 있고 그냥 뭐 B나 W나 하나의 베리어블이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고대 플러스랑 연계가 될 수가 있죠. 고대 플러스는 오메가에 따라서 오메가의 모든 범위에 따라서 얘 개인과 베이스를 알려주는 플롯인데 S가 J 오메가일 때 정확하게 퓨얼리 이미저리한 상황이기만 할 때는 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고대 플롯을 통해서 언제 이 패싱이 스테빌리티가 바뀌는 이슈인 이미지너리 엑시스가 바뀌는 이 패싱할 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플러스 그리면은 맨날 그리는 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와 마그니튜드가 그려질 텐데 패싱하는 순간에 G나 세타의 변수에 따라서 걔네들이 바뀌었을 때 어느 순간 딱 패싱을 한다고 하면 그 패싱하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이 식이 J오메가로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패싱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원래 클로즈 룹, 이 센서티비티 F4에 만족하는 이게 만족을 할 때 S는 제너럴하게 A 플러스 BJ를 넣어야지 만족을 하겠죠. 4이 어떤 뭐 RHP에 있으면 A가 0보다 큰 상황인 거고 그럴 텐데 정확하게 패싱하는 순간에 G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패싱을 한다고 하면 이미준 X를 패싱을 하는 순간에는 얘가 결국 S는 J 오메가일 테니까 1 플러스 G, L, J 오메가가 0. 이 식을 만족할 때 G가 패싱을 하게 만드는, 폴이 패싱을 하게 만드는 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 패싱을 하게 만드는 G에서의 이 식을 만족을 하면 L, J 오메가가 마이너스 G분의 1이니까 G는 어떠한 컨스턴트인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음수인 것 같고 그럼 플레인이 마이너스 3이든 뭐 마이너스 G분의 1인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80도이기 때문에 각 LJ 오메가가 마이너스 180도.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인 데를 찾아요. 마이너스 각 L이 고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80도인 데를 찾아요. 이게 오메가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K는 마이너스 L J 오메가 G 분의 1이 되겠죠. 얘를 보통 그냥 그 자체의 크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데시벨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데시벨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얘가 개인 말진. 베이스 말진은 1 플러스 2의 딜레이가 있을 때 LJ 오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미지는 엑시스를 패싱할 때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플러스 BJ 제너럴하게 폴에 위치할 수가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이미지너일 때 J 오메가일 때
0을 찾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베이스가 LJ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크기를 변화하지 않아서 얘 크기 자체가 1인데를 찾습니다. 다시 체크해볼게요. 마인드 크기가 1인 것을 찾으면 이게 페이스 프리퀀시라고 합시다. 그럼 이 페이스 프리퀀시에서 원래 이 LJ 오메가는 크기의 각도를 쓸 수 있고 얘의 각도가 더해져서 그 각도에 맞춰서 쓰면은 세타는 180도 워츠 각 L 이 세타가 페이스면서 정확하게 이 세타의 각일 때 이미지너리 엑시스를 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신 분 꼭 유튜브를 보고요. 오늘 수업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부대 플랫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실제로 비교를 해봅시다. 무대 플랫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이렇게 같은 위치에 플랫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기가 이렇게 감소하고, 네. 페이스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크기가 1이라고 합시다. 1은 즉 0데시벨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개인 말지는 어떻게 찾았냐?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인 데를 찾아요. 그리고 개인을 구했죠.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인데 오메가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 오메가가 개인 말진을 관장하는 오메가 G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오메가 G를 그대로 올려서 여기가 오메가 G인데, 오메가 G에서의 이 값을 봤을 때, 얘가 결국 크기잖아요. 크기 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까지의 크기가 있으면 이 크기 분의 1이 개인 말진 분의 1이니 여기서 개인 말진은 얘 크기에서 나누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로그 데시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1에서부터 크기를 빼면은 이 데시벨 이 데시벨 나오고 이 데시벨을 GM분의 1로 나눠주면은 개인 말진이 나와요. 베이스 말진의 경우에는 크기가 1인 0데시벨인 데를 찾고 여기가 오메가 P 베이스 말진을 결정하는 프리퀀시인 거고 오메가 P를 그대로 내려줘서 만나는 지점이 각도예요. 그럼 세타 페이스 말진은 180도에서 각 L 오메가 P를 빼주는 거니까 뭐 얘가 뭐 마이너스 100도라고 합시다. 대략적으로 180에서 마이너스 100을 빼주면은 80도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양수가 여기 페이스 말진이면 결국 마이너스 180에서 빼준 거랑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드 플롯에서 여기가 베이스 말진 분의 1, 여기가 베이스 말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다 보면 또 알게 될 텐데, 그냥 말진해가지고 시스템 우리가 정의한 거 하다 보면은 알아서 개인 말진이랑 페이스 말진을 개인 말진 데시벨로 주고 페이스 말진 몇 도인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표시도 아마 해줄 거예요, 지금. 이 개인 말진과 페이스 말진을 나이키스트 클래스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나이키스트 클래스의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나이키스트 플러스 결국 LS에 대해서 S, L, J, 오메가가 바뀌면서 따라서의 그려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베인 마진의 경우에는 뭘 찾냐? 베이스가 마이너스 180도인 데를 찾는 거예요. 베이스가 마이너스 180도라는 것은 J 오메가 바뀔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180도 이쪽을 지나는 값 여기를 찾는 거예요. 이 값을 찾았을 때 이거의 크기가 개인 말진 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의 크기 딱 정확하게 이 엑시스를 지나는 마이너스 180도 엑시스를 지나는 크기를 개인 말진 분의 1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키 스플랫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은 우리는 스트릭트리 프로퍼한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차원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S가 무한으로 가면은 얘는 아마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붙게 되고 물론 그 각도에 따라서 이게 몇 도로 붙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뭐 여튼 0으로 수렴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게 180도를 마이너스 180도를 지날 때 그래서 이게 개인 말진을 구할 수가 있고 비슷한 상황에서 얘 나이키스 플러스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 페이스 말진은 어떻게 되냐? 페이스 말진은 우리가 구하는 크기가 얘의 크기 자체가 1인 지점을 찾은 데어요. 크기 자체가 1인 것은 원이에요. 반지 이름이 원인, 1인 원이고 이 원에서 이 나이키 스플릿이랑 교차점 2점을 찾습니다. 2점을 찾고 페이스 마진은 여기에서 180도에서 이 각도를 빼는 거니까 이 각도는 결국 이거고요. 이걸 180도에서 더해주면은 여기에 각도가 페이스 마진이 있습니다. 이 각도가 마이너스 L J 오메가 페이스 마진에서의 각도고 마이너스 2를 이 원의 그 지점을 잇는 이 선의 각도가 LJ 오메가 P고 이 각도 이 방향으로서의 양수가 페이스 마진. 실제로 나이키 스플릿을 제대로 그리면 얘는 항상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네, 지금 복잡해서 그거를 생략하고 그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이키스트 플러스로 뭘 얻을 수 있냐? 스테빌리티를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순간 스테빌리티 이슈에 문제가 생겨요. nz는 n 플러스 w에서 클락와이즈로 얘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순간 nz가 플러스가 1이 돼서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언스테이블하니까 스테빌리티 이슈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말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나이키스트 커브를 그리는데 이렇게 LSL에서 나이키스트 커브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180도를 지난 지점이 알파예요. 근데 여기에 모델 언서터티가 있죠? GLS로 바뀌어요. 여기에서의 나이키스트 커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대로 퍼져서 여기를 지나는 점이 G 알파가 되죠. 근데 처음에 알파였을 때는 마이너스 2를 안 지났는데 G가 곱해지는 순간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을 넘어가서 인서클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테빌리티 이슈가 되죠. 그 정확하게 스테빌리티 이슈가 되는 지점이 몇이냐? 처음에가 알파였으면은 여기에다가 알파분의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딱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의 의미가 똑같은데 여기가 이 크기가 개인 말진분의 1이었고 G분의 1이었고 개인 말진만큼만 딱 곱해주면 알파를 지나니까 언스테이블해지는 거라서 개인 말진이 얼마만큼 더 곱해줘도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개인 말진의 스테빌리티는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이슈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페이스 말진도 S를 나이키스트 커브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을 지나면 안 되는데 얘 페이스 딜레이가 있다고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J니까 S를 하면 얘는 뭐냐? 이 결국 나이키스트 커브를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린 거거든요. 돌렸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렸는데 얘는 결국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정보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키스 원래 컬브를 그리면 여기도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을 어느 순간 돌렸으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1을 포함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대칭이니까 세타만큼 돌린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가 이만큼 돌리면 얘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돌리다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몇 도까지 돌려도 되냐, 세타를. 그게 페이스 말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든 돌렸을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위치가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페이스 말진은 얘가 대칭이었죠. 페이스 말진이 마이너스 네거티브부터 플러스 네거티브.
그리고 또 하나 알아면 좋을 게 개인 말진이랑 페이스 말진을 찾는 방법은 결국 뭐 크기가 1인데를 찾거나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인데를 찾거나인 거잖아요. 각도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80도라고 하면은 보데 플랫을 그리는데 보데 플랫을 뭐 플러스로 됐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대.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180도를 지난 오메가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오메가 개인 말진의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겠죠? 나이키스트 커브에서도 마이너스 1이 있고 개인 말진은 이 마이너스 180도를 지나는 건데 나이키스트 커브가 뭐 어떤 식으로 그릴지 모르겠지만 얘를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지나면 얘네들이 다 개인 말진이 되는 겁니다. 베이스 말진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도대플랫에서 또 크기가 아니 개인 크기가 1인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뭐 마그니튜드도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스 말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나이키스트 컬브도 그려다 보면은 이 원을 지나는 건데 원을 지나는 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 보면 얘 각각의 베이스 말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랬다고 했을 때 개인 말진이 뭐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하면은 0보다 작은 거에서는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0.6이 되는 거고 어플 바운드는 1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실제 그 최종적인 개인 마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차가 여러 개 베타 마진이 나왔다고 하면 이 중에서는 제일 작은 그 베이스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개인 말진, 베이스 말진에 대해서 스테빌리티가 왜 이슈인지.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1을 감싸는 걸로 스테빌리티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 말진이 데시벨로 찍었을 때 네거티브거나 베이스 말진이 네거티브면 어떻게 되냐? 데시벨로 네거티브라는 것은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거고, 나이키스트 컬브로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이미 마이너스 1을 감싸는 형태의 여기가 개인 말진 분의 1이니까 원래 컬브가 나와요. 페이스 마진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각도가 페이스 마진인데 이게 네거티브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1을 그렸을 때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키스 컬브가 그려지면 이 마이너스 1을 감싸게 되는 거죠. 고대 필렛에서 그렸을 때를 해석하면은 2를 기준으로 여기에 개인 말진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1을 기준으로 이 오메가 G에서의 개인 말진 분의 1이었는데 이 개인 말진 프리퀀시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개인 말진 분의 1이 들어가서 데시벨로스는 네거티브인 상태가 개인 말진이 생기는 경우이고 베이스 말진은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각도가 있어서 이게 원래의 베이스 말진이었는데 베이스 말진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생겼다고 하면 베이스 말진이 마이너스 180도로부터 이쪽이 생겨서 네거티브 베이스 말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제대로 그리면 타겟이 이렇게 돼 있고 네거티브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1일 때의 크기가 즉 0데시벨일 때의 크기가 베이스 마진을 하는 프리퀀시여서 이게 마이너스 180도면은 베이스 마진이 이렇게 여기에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180도일 때 개인 마진 프리퀀시가 생기는데 이 개인 마진 프리퀀시가 0보다 큰 개인 마진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방향으로서의 개인 마진이 정해져서 양수가 나왔는데 이번엔 그대 플러스 네거티브 음수가 나왔어요. 그대 플러스에서는 나이키스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항상 마이너스 1을 감싸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언스테이블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이키스 크리테리온으로 정확하게 스테빌리티를 따져야 되는데 인서클 할 때 보통 NZ는 NC 플러스 NCW에서 클락와이즈로 인서클 하는 순간 얘는 플러스 1이 돼가지고 NZ는 항상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죠.
근데 인서클 한다는 것만 얘는 보장하지. 개인 말진과 페이스 말진은 인서클을 마이너스로 우연찮게 이렇게 감쌀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NP가 뭐 플러스 1이 하나가 있으면 인덱스가 0이 돼서 테이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인서클을 합니다. 왜냐? 아까 말했듯이 얘가 0으로 결국 수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요. 인서클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처음부터 시스템에서 RHB4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방향들이 다 바뀌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개인 말진이나 페이스 말진이 네거티브라고 해서 스테이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온이다. 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전반적인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에 사실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로, 개인 말진이 크고 페이스가 말진이 크다. 이게 로버스트하다는 건 뭐 당연한 말이고, 이제까지 계속했던 이야기니까, 어설컨티에 대해서 그만큼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에서 룰던 약간 팩티컬한 이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개인 말진의 어퍼 리밋이 상방이 G가 2보다 크면 좋고, 하한이 0.5보다 작으면 좋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고, 각도에 대해서도 페이스 말진이 45도보다 커야 적당히 좋은 로버스트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 건데, 세타가 45도보다, 페이스 마진이 45도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이게 각도가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이 페이스 마진 180도 더하기 L J 오메가였으니까 이게 L J 오메가가 마이너스 135도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슬로프 오브 L 게인이 마이너스 30dB per 데케이드라는 건데 우리가 루프 쉐이핑을 고대 플랫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S 플러스 A라고 합시다. LS는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 프리퀀시 A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로 되고 페이스가 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떨어져요. 즉 마이너스 90도가 마이너스 20dB이랑 대략적으로 연계가 돼요. 마이너스 135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30dB per 데케이드랑 대략적으로 연계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이게 각도가 45도 정도의 베이스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베이스 마진을 구할 때는 이 보데 플랫의 마그니튜드가 크기가 1일 때를 구한 거잖아요. 이 크기가 1일 때, 약간 미들 프리퀀시일 때 SR 베이스 마진이 마이너스 이 세타가 45도보다 크다라는 것은 즉 이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dB per 데케이드의 슬로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루프 쉐이핑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높고 여기에 대해서는 낮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dB per 데케이드면 좋다. 그게 스테빌리티와 로버스트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의 베이스 마진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스 마진에서의 로버스티니스가 45도 정도면 좋으니까 로버스트한 건데 로버스트한 게 마이너스 135도랑 연결되어 있고 그게 마이너스 30dB per 데케이드로 분수하는 게인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이때쯤에 로버스트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말진, 루프 쉐이핑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러면 좋다라고 넘어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 베이스 말진이랑 연계가 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번 주말에 추가적인 렉처를 올릴 것 같고요. 이번 주말 안에 오늘 올릴 수도 있고 빠르면 더불어 홈워크 4에 대한 채점도 이번 주말까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조교를 강하게 압박해 놨기 때문에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그걸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